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정신건강 웰빙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뉴질랜드 한인 10대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심리상담사 김임수이고요. 저와 함께 패널로서 이 프로그램 시리즈를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김아람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호입니다. 오늘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의 어떤 건강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청년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에서 직접 좀 목소리를 들어보고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성장하신 20대 청년분들과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기성세대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감동도 하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10대 청소년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10대 청소년 자녀를 지금 두신 분들, 또 그 자녀를 길러내신 분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신 우리 한인 프로페셔널 전문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현숙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이현숙이고요. 그리고 또 앱섬 걸스 그래머 스쿨이라고 여학교에서 상담 교사로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정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와이카토 한국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이카토 한국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죠? 네. 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 또 일선에서 선생님으로서 근무하시고, 생생한 경험도 들려주시고, 또 본인의 얘기도 말씀도 많이 나눠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라파엘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파엘 육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랑가타마리키 미니스트리 포 칠드런에서 소셜워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허선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오타고 폴리텍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해밀턴에서는 프라이빗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허선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제가 여기서 아이의 나이로 치면 제일 연장자일 것 같아요. 아이도 제일 연장자고 돌이켜 보면은 아주 벌써 한 10년 전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지냈던 시기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시절이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져요. 근데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부모로서 잘 못해줬다는 그런 좀 자책감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의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든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힘든 시간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뉴질랜드가 다른 가치관에서 우리 한국과는 다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한국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교사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또 한국 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계신 우리 강정수 선생님께 첫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청소년기에 자라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뉴질랜드에서 성장하는 우리 한국 청소년들한테는 그 아이덴티티 이슈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뉴질랜드에서
커서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 큰 아이들은 문제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청소년 아이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집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렇게 일반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문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더해지는,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학교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본 거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뉴질랜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를 얘기를 할 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이게 얼만큼 한국말을 잘해야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나를 보는 내 모습하고 안에서 내가 보는 내 모습하고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편안하게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를 여자라고 보는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밖에서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커가면서 뭐 한국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정체성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 라파엘 선생님 지금 아마 자녀가 아직 그 10대 미만인 딸이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예, 집에서 한국말 쓰나요? 한국말 쓰죠. 저는 그 집이 한국말을 써야 하는 하우스 룰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굳이 집에서까지 영어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저희 아들은 1살 때 뉴질랜드에 왔어요. 지금 이제 14살이 됐는데 본인은 클리어하게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근데 이 꼬맹이가 이제 8살이 돼가는데 본인만 혼자 까만 그 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걸리 키위죠, 뉴질랜드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너는 한국인이야라고 하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까만색 파스포트를 갖고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는 키위냐.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는 한국인인데 왜 나만 이렇게 까만 뉴질랜드 파스포트를 갖고 있냐라고 하길래, 너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니고 단지 너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 여권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너는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나라에서 파카파파라고 하죠. 그거를 쭉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확실히 한국인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강정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집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제분 다복하신 우리 김아람 선생님 어떤가요, 자제분들은? 네, 저희는 아이들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거의 자기네들끼리는 영어로 하고요. 저희 이제 원래, 계획은 저는 이제 아이들 영어로 얘기하고, 저희 이제 아내는 아이들과 이렇게 한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키우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끼리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알아듣는 건 거의 다 알아듣는데 쓰지 않으니까 조금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뭐 영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한국으로 유학 같이 갔다 왔거든요. 한 학기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짜 보내서 한국 학교에 완전히 흡수되게,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것도 좀 느껴보게, 그렇게 1학년, 3학년 때 그렇게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그게 굉장히 걔네 한국어 도움에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헷갈려 하고 힘들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강한데 이제 키들하고 또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국 아이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딱 하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한국인이다. 요것만 고집해서 얘네들이 갖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키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얘네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게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키 문화에도 많이 이렇게 흡수돼서 살게 뭐 키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 뭐 활동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도 잘 알아가게. 왜냐하면 또 저희랑 또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그 안에서 살아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죠. 얘네들은 뭐 일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살 때 진짜 뉴질랜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그것만 있다 보면 또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너희가 가져도 된다. 분명히 한국인인 건 맞고 우리가 그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너희가 키위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제 얘네가 활동 영역이나 어떤 그 마인드가 넓어지니까 그거를 조금 저는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기부터는. 예. 이현수 선생님은 지금 현직 여기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상담을 하시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누굴까요? 이런 아주 그 본질적인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인이냐 키위냐 그런 정체성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시지만 내가 너무 이제 여성인데 여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보다는 이렇게 문화적인 프레셔도 있고 피어 프레셔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살짝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 내가 여성이구나 남성이구나 할 수 있는데 요즘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너무 일찍 성 정체성도 확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서 사실 이제 선생님들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 잘 키워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멘탈헬스 쪽으로 관련해서 이렇게 성 정체성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어느 나라 사람이냐든 그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자꾸 메인스트림에 가기를 원하셔서요. 한국 친구 말고 키위 친구 사겨.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다 이제 섞여서 친구가 되지만 중학교 지나서 사춘기가 지나면 나하고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왕따가 되는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하는 그냥 내가 한국 친구나 중국 친구나 동양의 친구는 사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키위 친구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 되더라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감도 생기게 되고 이제 소셜 앵자이티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정말 이렇게 정체성을 잘 한국인으로서 키워주시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한국인이구나 하고 잘 자랄 것 같아요.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10대를 지나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메인스트림에 가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정체성을 쌓지 못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10대, 그런 10대들이 이제 자라면 20대 때도 마찬가지게 돼서요. 저는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한인 가정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 아까 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 아이덴티티도 확립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친구들과 만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부모님께서 간섭하거나 방해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아유, 예. 그 부분에서 대해서 이렇게 저도 이어서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대 때가 가장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구인가로 정의하고 그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편안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더 어려운 그래서 민감한 때이거든요. 근데 그거 동시에 사실은 그 나이 때가 자율성을 찾아가는 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면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키위이면서 하지만 내 자녀로서는 완벽하게 한인처럼 딱 엄마 가서 고분고분 잘 듣고 또 뭐랄까 어떤 그런 위계 질서에 아주 잘 따라가고 또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국인이면서 뭐 키위야. 혹은 나는 키위로 가까워. 혹은 뭐 성 정체성이 되었던 하고는 나의 가치관이나 앞으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직업이나 이런 것도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시간,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목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그래 그게 너야 라고 이렇게 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네. 아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확 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라는 공간이 항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참 비극적인 사실이죠. 지금 여기 한인 사회, 한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이 자녀에 대한 좀 과도한 기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이렇게 조금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이 정말 그 체벌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랑가 타마리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라파엘 선생님은 그런 사례를 종종 접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주 보고 있죠. 한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안 또는 유러피안 가정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있고요. 저희가 리포트를 주로 받는 거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되게 굉장히 큰 기대를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례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생활 계획표가 가정 방문을 해보면은 벽에 이렇게 커다랗게 붙어 있어요. 그 시작이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전까지 다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노는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과외라고 하죠. 한국말로. 과외에 대한 거를 학교 시작 전,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거를 완전히 다 짜놔가지고 시계에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5살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봤고, 나이가 좀 든 경우는 뭐 13살, 14살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쪽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이미 나서 고생하면서 내 자식은 나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기를 다들 바라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자면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는 뉴질랜드는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예,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그 어떤 시기를 지나면 공부할 수 없고 다시 또 돌아가서 뭔가를 다시 커리어를 할 수는 없지만 없진 않지만 힘들겠죠.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그 얼마나 가능한 사회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강정 선생님은 현지 학교에 계시니까 현지 부모님들, 그러니까 현지라는 표현이 조금 웃깁니다만 키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대와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는 기대가 사실 차이가 좀 있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학생들을 접하는 거는 한국 학교에서 접하고 예전에 이제 이 학교 말고 그전에 있었던 학교는 좀 학교가 커서 한국 학생들도 많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라고 그러죠. 유학원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키위 부모님들도. 그리고 인제 다른 이민자도 사실 저희랑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도 저희랑 좀 비슷하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온 이민자들도 인제 워낙 거기 환경이 좀 각박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동양 이렇게 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여기 막 그런 학원들도 없었잖아요. 근데 학원들도 생기고요. 그런 데를 보내는 키위 부모님들도 생기고 그래서 쪼끔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이 뉴질랜드 사회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런 좀 것도 좀 크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사율이 좀 낮아서 뭐 그런 거 없긴 한데 하다못해 텐 이런 학교들은 정말 부모들이 심해요. 이렇게 선생님들에 관련된 것도 심하고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심하고 그래서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 분들이나 인도나 제일 그 무서운 중국 무섭다는 의미는 제일 이제 예. 비하면 뭐 아직 멀었죠. 네. 한국 분들은 예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인도나 중국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예 근데 어 이게 '본토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서 답습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예. 여기 교육이 뭐 한국이랑 달라서 뭐 좋다고 하시면서도 본인들은 똑같이 하시잖아요. 선행학습하시고 시키고 아이들 시키고 하는 거 보면 한국의 교육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하는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면 '이래서 한국이 더 경쟁이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